안녕하세요. 코칭룸의 코치 서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요?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 낮다 평가를 하기도 전에 요즘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너는 자존감이 참 높은 것 같아. 너는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 라고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존감.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내리실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자존감에 대한 정의도 많고 또 자존감에 대해서 심리학 전공자나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자존감이라는 말이 쉽게 쓰이기는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받아들이기는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자존감에 대한 얘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 높다 또는 타인이 나를 자존감이 낮다, 높다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내가 사귀는 여친이, 내가 사귀는 남친이 자존감이 낮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아이를 좀 자존감이 높게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요, 아주 자존감을 같이 박살내는, 네, 자존감이 무엇인지부터 자존감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관계, 연애에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좀 건강하게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코칭룸의 코치 서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세요? 우선 자존감은요,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자존감에 대한 연구와 또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를 봤는데, 그중 가장 간단하고 또 심플하면서 임팩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었었어요. 그 전문가 모리스 로스버그라는 분이 정의 내린 건데요. 자존감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그리고 비호의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전공서적이나 그 방송 등에서 이제 자존감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떤 태도를 의미를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히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성격이겠죠. 타고난 기질. 네,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기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향적이거나 좀 예민하거나 이러한 그 성격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을 되게 디테일하고 더 분석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내가 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외향적이고 잘 잊어버리고 이렇게 뭔가 둥글둥글한 성격이 지닌다면 그냥 부족한 대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면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내가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나를 노출하고 또 내가 겪으면서 발견하는 나가 많을 테니까 이런 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나이예요. 여러분들 나이는 되게 재밌는 게
아무래도 자존감은 사실, 아기 때부터 노인까지 사실은 되게 광범위하게 이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이제 노쇠 현상, 노화 현상이 자기 스스로에게 좀 있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덜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떠나가거나 그리고 내 신체적인 어떤 몸과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는 이제 나이가 한 70대 이후부터는 자존감이 현저히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보통의 경우에서는 그냥 10대 때부터 30대까지가 자존감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인간관계를 확대하고 또 그 환경들이 좀 뭐 어린 나이에서 성인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이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래도 몸이 건강해야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뭔가를 도전하고 더 에너지도 높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아픈 곳이 많고 어디가 조금 안 좋다고 스스로 느끼면 마음도 울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평범함이 내가 그걸 갖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건강도 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도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요즘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어떤가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취업을 못하고 결혼을 하고 싶을 때 못하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계신데 이 또한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을 때 어떤 사회적인 이러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불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전쟁이라던가, 그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요. 타인의 반응, 타인의 리액션도 내 자존감에 엄청 크게 영향을 주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자존감이 좀 낮을 때는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를 먼저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말을 씹네? 저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네? 무시하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답장의 속도, 반응, 그다음에 말 이런 것들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한 리액션들이 나의 자존감에 나를 평가하는데 되게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얼마나 비교하는지 그 타인과의 비교 또한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격, 경험, 나이, 그리고 건강, 사회적인 어떤 상황, 그다음에 타인의 반응, 타인과 비교 이러한 7가지의 것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우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 자존감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해서 좀 특이했었던 것들 한두 개만 좀 공유를 드릴게요. 먼저 그 청소년기에 그 자존감이 높은 남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은 남학생들보다 2배에서 한 2.5배 정도 그 일찍 성관계를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 반대로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한 3배 정도가 첫 성관계를 더 늦게 갖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얼뜻 이해도 가고 또 약간 되게 좀 흥미로운 결과였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요. 특히 만약에 자존감이 낮으면 실제 나의 몸무게, 실제 나의 어떤 체형, 외모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내가 몸무게가 높다, 몸무게가 낮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내 외모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외모에 대한 만족도도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지표의 모습보다도 타인의 말에 의해서 크게 반응을 하는 정도,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정도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자존감이 여러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어렸을 때 자존감이 만약에 낮게 되면 특히 이제 초중고 시절에는 자존감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를 이제 중퇴하거나 자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뭔가 방황하는 정도가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 일생에 거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자신감과 자존감 구분하실 수도 있나요? 네. 자신감. 이 말도 사실은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 요즘 자존감이 대세의 말이 되다 보니까 나는 자신감이 없어가 아니라 자존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여기서도 여러분들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신감이라는 건요, 외부에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자신감은 내부에서 측정하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 자신감은 내가 어떠한 도전이나 무언가를 했을 때 타인과의 어떤 경쟁,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우위를 통해서 자신감을 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뭐 패스페일 이런 거는 어떤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적으로 세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 성적에서 1, 2, 3등 이거는 나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하는 반면에 아까 자존감은 내부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 내리고 또 좋아하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다르죠. 그래서 실제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이번 시험에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뭐 이건 잘 못하지만 다른 건 잘해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감은 높은 거죠. 하지만 시험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은 당연히 못 볼 수 있어서 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내 느낌의 어떤 변화들, 내 사고의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10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내가 이런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요,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되게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쉽게 화가 나고 또 쉽게 짜증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항상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너는 어때? 먼저 들어본다든지 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에 따른다든지 그래서 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그리고 스스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신 없게 선택을 하고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건 도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또 잘 못한다는 나를 발견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때 자존감이 특히 낮아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 약점에 많이 치중할 때 그래서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잘하는 거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굳이 못하는 거는 왜 이건 이렇게 못할까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어떠한 불합리한 것들 등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no, no 이런 절대적인 또 단호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
네. 왜냐면, 내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또, 내가 생각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거절이나 노라는 말을 잘 못할 때도 사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주 우울하고 또 뭔가 불안함을 이렇게 불쑥불쑥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정의 변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인지할 때, 특히 여러분들 자존감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내 친구 쟤는 이런데, 내 스스로 저 연예인은 저래서 정말 좋겠다. 그냥 그게 간단한 부러움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지? 왜 나는 이렇게뿐이 못 살지? 그러면서 계속 타인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내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지금 좀 많이 낮아 계신가요? 아니면 자존감 좀 괜찮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자, 다음 영상에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혹은 또 자존감이 또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지 네, 그 팁과 노하우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시작, 코칭룸의 코치서진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